그날은 제가 36년을 살았던 강남 아파트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텅 빈 거실 한가운데 놓인 이불 위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말없이 손을 맞잡았어요. 창문 너머로 한강의 불빛이 반짝이는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서울의 밤은 결코 어둡지 않더라고요. 다음 날이면 저희는 73세와 75세의 나이에 지구 반대편 뉴질랜드 시골 마을로 떠나는 비행기에 오르게 될 거였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미쳤다고 했어요. 자식들은 걱정했고요. 하지만 우리 부부의 마음은 이미 그 먼 나라의 초록 목초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김영희입니다. 저는 지금 뉴질랜드 남섬의 작은 마을에서 이 이야기를 적고 있어요. 창밖으로는 끝없이 펼쳐진 초원과 양떼가 보이고 멀리 설산이 하얗게 빛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팔고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70대 노부부가 낯선 땅에서 어떻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 여정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강남 압구정동에 처음 이사 왔을 때는 1986년이었어요. 남편 정민수는 당시 대기업 부장으로 승진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저는 두 아이를 키우며 전업주부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강남은 지금처럼 완전히 개발되지 않았어요. 압구정동에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때 시댁에서는 왜 도시 변두리로 가느냐며 반대했던 기억이 나네요. 하지만 남편은 미래를 내다보는 눈이 있었어요. 영희야, 이곳이 서울의 중심이 될 거야 라고 했죠. 그 말대로 압구정동은 점점 서울의 중심지가 되어갔고 우리 아파트 가격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올랐습니다. 저희 부부는 그곳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대학에 보내고 결혼시키며 평범한 인생을 살았어요. 남편은 60세에 은퇴했고 저는 아파트 부녀의 활동과 동창 모임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변 친구들과 비슷한 삶이었죠. 그러던 2023년 봄 남편이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어요. 다행히 골든타임 안에 병원에 도착해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그 사건은 우리 부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사흘을 보낸 후 남편이 제게 처음 한 말은 영희야, 우리 뭔가 다르게 살아볼까? 였어요. 병실 창문으로 보이는 회색빛 서울 하늘 아래 남편은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무언가를 깨달은 듯 했습니다. 나 이대로 죽을 뻔했어. 평생 회사 다니면서 스트레스 받고 은퇴해서는 매일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다가 우리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10년? 15년? 그 시간을 정말 지금처럼 보내고 싶은 걸까?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와 우리의 아파트를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어요. 36년간 살아온 익숙한 공간인데 갑자기 너무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빽빽하게 늘어선 아파트 단지와 불빛들, 그리고 끊임없이 들려오는 도시의 소음. 이것이 남은 인생을 보내고 싶은 곳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남편이 퇴원한 후 우리는 진지하게 앞으로의 삶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제주도나 강원도 같은 국내 이주를 생각했어요. 하지만 남편이 우연히 TV에서 뉴질랜드 남섬의 풍경을 보고는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저기 봐, 영희야. 저런 곳에서 살면 어떨까? 공기 맑고 스트레스 없고. 처음에는 농담처럼 시작된 대화였지만 점점 진지해졌어요. 남편은 컴퓨터로 뉴질랜드에 대한 정보를 찾기 시작했고 저는 영어 공부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물론 주변의 반응은 냉담했어요. 큰아들 준영이는 제가 전화로 이야기를 꺼냈을 때 한참을 말이 없더니 어머니 아버지 정신이 들으세요. 70대에 무슨 이민이에요? 영어도 안 되시는데. 라고 했죠. 작은 아들 준호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건강도 안 좋으신데 의료 시스템도 다른 곳에 가면 어떡해요? 그냥 가끔 여행 다녀오시면 안 될까요? 친구들 반응은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압구정 아파트에서 30년 넘게 함께 살아온 친구 미경이는 제가 미쳤다고 했어요. 영희야, 너 정신이 어떻게 된 거야? 그 나이에 무슨 뉴질랜드야? 강남에서 이만한 생활 어디 가서 할 수 있겠어? 하지만 그런 말들이 오히려 저희 부부의 결심을 더 굳게 만들었어요. 사람들의 반응을 들으면서 깨달았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안전지대에 갇혀 살아왔는지를. 6개월간의 준비 끝에 저희는 뉴질랜드 퀸스타운 근처의 작은 마을 에로우타운에 있는 집을 인터넷으로 계약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과는 화상통화로만 만났고 집은 사진으로만 봤죠. 무모한 결정이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때의 저희에겐 그런 모험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침내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놀랍게도 일주일 만에 매수자가 나타났어요. 36년간의 추억이 담긴 집이 얼마나 빨리 남의 것이 될 수 있는지 실감했습니다.
이사 날짜가 다가오자 아이들이 서울로 왔어요. 짐을 정리하는 것을 도와주겠다며요. 하지만 사실은 저희의 결정을 막아보려는 마지막 시도였던 것 같습니다. 큰며느리 수진이는 눈물까지 보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아버님 정말 가셔야 하나요? 아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자랄 기회를 놓치게 될 텐데. 그 말에 잠시 마음이 흔들렸지만 남편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수진아, 요즘은 화상통화도 있고 너희들 방학 때 와서 한 달씩 지내다 가면 돼. 할아버지, 할머니가 항상 옆에 있는 것보다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는 게 손주들에게 더 좋은 경험이 될 수도 있어. 그렇게 저희는 3개의 캐리어만 챙겨 36년의 삶을 뒤로하고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공항에는 2 아들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이 배웅을 나왔어요. 공항 로비에서 손주들을 안아주며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 잘하는 결정인지 후회하지는 않을지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모두들 걱정하지 마. 우리가 언제 위험한 일을 했나? 이번이 첫 모험이지만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자주 연락할게. 인천에서 오클랜드까지는 12시간, 오클랜드에서 퀸스타운까지는 국내선으로 2시간이 걸렸어요. 저희 같은 노인들에게는 긴 여정이었지만 비행기 창문으로 보이는 구름 위의 풍경에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퀸스타운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한국과 계절이 반대인 뉴질랜드의 봄이었어요. 공항을 나서는 순간 맑고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멀리 보이는 설산과 에메랄드 빛 호수는 마치 그림 같았어요. 영희야, 우리 정말 잘 왔어. 남편의 눈에는 오랜만에 보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공항에서 렌트카를 빌려 에로우타운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은 한국에서도 운전을 자주 했지만 뉴질랜드는 좌측 통행이라 처음에는 많이 긴장했어요. 저는 옆에서 계속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 차선이에요. 라고 소리쳤고 남편은 알아 하며 조심스럽게 운전했습니다. 25분쯤 달려 도착한 에로우타운은 19세기 골드러시 시대의 모습을 간직한 작은 마을이었어요. 메인 스트리트에는 아기자기한 상점들과 카페들이 있었고 마을 전체가 아름다운 나무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산 집은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한 작은 통나무 집이었어요. 주변으로는 끝없이 펼쳐진 초원과 멀리 보이는 산맥, 그리고 바로 앞에는 작은 개울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집 열쇠는 부동산 중개인이 현관문 옆 비밀번호 금고에 넣어두었다고 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비밀번호를 누르자 금고가 열렸고 안에는 열쇠와 함께 웰컴 투 요 누홈 미스터 언드 미시즈 정글엠이라고 적힌 카드가 있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인터넷에서 봤던 것보다 훨씬 아늑하고 따뜻한 느낌이 들었어요. 거실에는 큰 창문이 있어 밖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고 벽 난로도 있었습니다. 민수 씨, 우리 정말 여기서 살게 되는 거예요? 제가 물었을 때 남편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래, 영희야. 이제 여기가 우리 집이야. 노을 지는 저 산맥이 보이지? 매일 저걸 보면서 살 거야. 그날 밤 시차 적응이 안 돼서 둘 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침대에 누워 이국적인 새소리와 개울물 흐르는 소리를 들으며 서울에서의 삶과 얼마나 다른지 실감했습니다. 서울에서는 항상 차 소리, 사람 소리로 시끄러웠는데 여기는 이렇게 조용하네요. 제가 말했어요. 응, 이제 우리도 이 자연의 일부가 되는 거야.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뜨자 저희는 집 주변을 둘러보기로 했어요. 마당은 생각보다 넓었고 뒤편으로는 작은 텃밭도 있었습니다. 여기다 상추랑 고추도 심고 깻잎도 길러볼까? 제가 말하자 남편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나는 저쪽에 감자랑 양파를 심어볼게. 한국에서는 아파트 베란다에 화분 몇 개 놓는 게 전부였는데 여기서는 진짜 농사를 지을 수 있겠어. 오후에는 마을로 나가 필요한 물건들을 사기로 했습니다. 작은 슈퍼마켓에 들어가자 외국인인 저희를 본 직원이 친절하게 다가왔어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는 준비해온 영어 문장을 더듬더듬 말했습니다. 저희는 방금 이사 왔어요. 기본적인 물건들이 필요해요. 직원은 밝게 웃으며 천천히 알아듣기 쉽게 말해 주었어요. 에로우타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한국이요. 남한이요. 오, 멋지네요. 퀸스타운에 한국 가족들이 몇 있어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그렇게 저희는 첫 장보기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말했어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네.
영어 공부 좀 더 열심히 하면 곧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첫 주가 지나고 저희는 조금씩 새로운 생활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하고 텃밭을 가꾸고 저녁에는 영어 공부를 했어요. 한국에 있는 아이들과는 매일 저녁 화상통화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던 아이들도 저희가 건강하고 행복해 보이자 안심하는 눈치였어요. 아버지, 거기 생활은 어때요? 큰아들이 물었습니다. 좋아, 아주 좋아. 아침에 일어나면 새소리가 들리고 공기는 깨끗하고. 네 어머니랑 텃밭도 가꾸고 있어. 어머니 외롭지는 않으세요? 작은 아들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처음에는 조금 그랬는데 이제는 괜찮아. 오히려 서울에서보다 너희 아버지랑 대화를 더 많이 해. 둘이서 시간을 정말 많이 보내고 있어. 한 달이 지났을 때 남편이 제안했어요. 영희야, 우리 동네 커뮤니티 센터에 한번 가볼까? 이웃들도 만나고 현지 활동에도 참여해보자. 마을의 커뮤니티 센터는 작은 도서관과 카페가 함께 있는 아늑한 공간이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안내 데스크에 있던 중년 여성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안녕하세요. 마을에 새로 오셨나요? 남편이 천천히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네, 한 달 전에 한국에서 이사 왔어요. 정말 좋네요. 저는 사라 커뮤니티 코디네이터예요.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한 활동이 많아요. 주간 가드닝 클럽에 참여하실래요? 시니어 요가 수업도 있어요. 저희는 서로 얼굴을 보며 웃었어요. 가드닝 클럽과 요가 수업 둘 다 신청했습니다. 다음 날 첫 가드닝 클럽 모임에 나갔어요. 10명 정도의 지역 주민들이 모여 있었고 대부분은 저희처럼 은퇴한 부부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언어 장벽 때문에 대화가 쉽지 않았지만 다들 천천히 말해주려고 노력했고 특히 데이비드와 마가렛이라는 부부는 저희에게 특별히 친절했어요. 2년 전에 한국을 방문했어요. 음식이 정말 좋았고 사람들이 너무 친절했어요. 데이비드의 말에 저희는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먹었던 불고기와 김치를 아직도 잊지 못한다고 했어요. 언젠가 한국 음식을 요리해 드릴게요. 제가 용기를 내어 말하자 마가렛이 박수를 치며 좋아했습니다. 정말 멋질 거예요. 저희가 이 근처에서 가장 좋아하는 하이킹 코스도 보여드릴게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말했어요. 영희야, 우리가 잘 왔어. 서울에서는 나이 들면 점점 세상이 좁아지는 것 같았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넓어지는 것 같아.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서울에서는 매일 같은 사람들을 만나고 같은 대화를 나누고 같은 장소를 다녔는데 이곳에서는 모든 것이 새로웠어요. 3개월이 지나자 저희는 어느 정도 마을 생활에 적응했습니다.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고 지역 행사에 참여하고 심지어 마을 축제준비위원회에도 들어갔어요. 데이비드와 마가렛은 진짜 친구가 되었습니다. 주말마다 서로의 집에서 식사를 하거나 근처 와이너리를 방문하거나 하이킹을 다녔어요. 한 번은 제가 김치와 불고기, 잡채를 준비해서 그들을 초대했는데 너무 좋아해서 레시피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영희, 이 김치 정말 훌륭해요. 한국에서 먹었던 것보다 훨씬 좋네요. 마가렛의 말에 제 마음이 뿌듯했어요. 서울에서는 그저 평범한 주부였던 제가 이곳에서는 한국 문화의 전파자가 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했던 것은 아니에요. 4개월째 되던 날 남편이 갑자기 가슴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심근경색 재발이 걱정되어 급히 퀸스타운 병원으로 갔어요. 병원에서는 다행히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고 했지만 저희의 의료보험 상황과 언어 문제로 복잡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해외 방문자 보험 청구를 위해 이 양식들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간호사가 건넨 서류들을 보며 당황했어요. 영어로 된 복잡한 의료 용어들이 가득했거든요. 그때 옆에 있던 다른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통역사가 필요하신가요? 한인 커뮤니티 서비스에 연락할 수 있어요. 그렇게 저희는 퀸스타운에 살고 있는 한인 교민 이수연 씨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20년 전에 뉴질랜드로 이민 와서 현지 병원에서 행정직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아이고, 어르신들 여기서 무슨 일 있으셨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다 도와드릴게요. 이수연 씨 덕분에 보험 청구도 무사히 해결되었고 남편도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퀸스타운에 있는 한인 커뮤니티를 소개해 주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한인의 모임이 있어요. 다들 어르신들 같은 분들을 만나면 정말 반가워하실 거예요. 이번 주말에 한번 오세요. 그렇게 저희는 퀸스타운 한인회를 알게 되었고 한국 음식도 먹고 한국말로 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창구가 생겼습니다.
이수연 씨는 또한 뉴질랜드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여기는 ACC라고 사고보상제도가 있어서 사고로 인한 부상은 거의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65세 이상이면 많은 의료 혜택이 있고요. 이 경험을 통해 저희는 현지 의료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 넓히고 긴급 상황에 대비한 계획도 세우게 되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어느새 뉴질랜드의 여름이 찾아왔어요. 기온은 한국보다 훨씬 선선했고 습도도 낮아서 쾌적했습니다. 텃밭에서는 토마토와 상추, 호박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고 남편이 심은 감자도 수확할 때가 되었어요. 영희야, 우리가 직접 기른 채소로 저녁 먹자. 남편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신이 나서 감자를 캐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희는 텃밭에서 수확한 채소들로 비빔밥을 만들어 먹었어요. 남편은 한 입 먹더니 감탄했습니다.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내가 직접 기른 채소로 만든 음식을 먹는 거. 서울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야.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서울에서는 모든 것을 사서 먹었지만 이곳에서는 직접 재배한 채소로 요리하는 기쁨을 알게 되었습니다. 식사 후 남편과 저는 집 앞 테라스에 앉아 별을 바라봤어요. 오염되지 않은 하늘에는 셀 수 없이 많은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는 별을 이렇게 많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말했어요. 그래, 도시의 불빛 때문에 하늘의 별을 볼 수 없었지. 근데 생각해보니 우리도 그랬던 것 같아.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 주변의 아름다움을 볼 여유가 없었어. 남편의 말에 깊은 공감이 갔습니다. 서울에서의 삶은 항상 무언가에 쫓기는 듯 했어요. 더 좋은 학군으로 이사할까? 아이들 학원은 어디로 보낼까? 퇴직 후에는 무슨 재테크를 할까? 하지만 이곳에서는 그런 경쟁과 비교에서 벗어나 순간순간을 온전히 느끼며 살고 있었습니다. 7개월째 되던 날 한국에서 두 아들 가족이 방문했어요. 방학을 맞은 손주들과 함께였습니다. 공항에서 그들을 만났을 때 손주들은 저희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겼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10살 손녀 민지와 8살 손자 준우, 그리고 작은 아들 부부의 6살 딸 소율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저희 집에 가득 차는 순간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아이들은 넓은 마당과 텃밭, 그리고 개울에 완전히 매료되었어요. 서울 아파트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자연과의 교감이 아이들에게는 신세계였나 봅니다. 할아버지, 이 물고기는 뭐예요? 준우가 개울에서 발견한 작은 물고기를 가리키며 물었어요. 할아버지도 잘 모르겠는데. 함께 도서관에 가서 알아볼까? 이렇게 손주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또 다른 즐거움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자연 속에서 뛰어놀며 새로운 것들을 발견했고 저희는 그들의 호기심 어린 눈을 통해 세상을 다시 보는 기분이었어요. 큰아들 준영이는 처음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저희의 생활을 직접 보고 안심하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솔직히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지금은 정말 잘하신 결정이라고 생각해요. 그의 말에 남편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처음에는 우리도 두려웠어. 하지만 가끔은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모험이 필요한 것 같아. 특히 우리 나이에는. 작은 아들 준호도 깊이 공감하는 눈치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덕분에 저도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항상 안정만 추구하다가는 인생의 다양한 가능성을 놓칠 수도 있겠다는. 2주간의 방문 동안 저희는 아이들에게 뉴질랜드의 아름다운 자연을 보여주었어요. 퀸스타운의 유명한 와카티프 호수, 밀포드 사운드의 웅장한 피오르드, 그리고 마운트 쿡 국립공원의 빙하까지. 손주들은 매일 새로운 발견에 흥분했고 저희 부부도 그들과 함께하며 젊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떠나는 날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할 때는 모두 눈물을 참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예전처럼 헤어짐에 큰 슬픔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또 곧 볼 거야. 다음에는 우리가 한국에 방문할게. 남편이 손주들을 안아주며 말했어요. 아이들이 떠난 후 저희 집은 다시 조용해졌지만 그 고요함이 이제는 외로움이 아닌 평화로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저희는 이 작은 마을에 더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어요. 이웃들과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졌고 영어 실력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1년이 되어 가던 어느 날 마을 커뮤니티 센터에서 연례 문화 축제 계획 회의가 있었어요. 회의 중에 마을 대표인 존이 저희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민수와 영이 올해 축제에서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부스를 맡아주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전통 음식이나 의상, 춤 같은 것들을 마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저희는 서로 얼굴을 마주 보며 웃었어요.
이것은 저희가 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완전히 받아들여졌음을 의미했거든요. 물론이죠. 기쁘게 맞겠습니다. 한국의 김치 만들기 체험과 한복 입어보기 그리고 전통 부채춤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준비 기간 동안 저희는 한국에서 필요한 재료와 도구들을 보내달라고 아이들에게 부탁했어요. 퀸스타운 한인회의 도움도 받아 풍성한 한국 문화체험 부스를 준비했습니다. 축제 당일 저희 부스는 마을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아이들은 한복을 입어보며 즐거워했고 어른들은 김치 만들기에 열중했습니다. 제가 가르쳐준 간단한 부채춤을 마을 아이들이 배워 공연까지 하게 되었어요. 그들이 꽃받침 모양의 손동작을 따라 하는 모습이 어찌나 귀여웠던지. 축제가 끝난 후 마을 사람들은 저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한국 문화가 이렇게 아름다운지 몰랐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말했어요. 영희야, 오늘 기분이 어때? 너무 행복해요. 서울에서는 그저 평범한 노부부였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한국 문화의 대사가 된 것 같아요.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가 70대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지.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풍요로운 시간인 것 같아.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서울 아파트에서의 삶은 편안했지만 이곳에서의 모험은 저희에게 새로운 활력과 목적을 주었습니다. 1년 반이 지났을 때 저희는 한국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오랜만에 서울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며 어떤 기분이 들지 궁금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 공기를 마시는 순간 익숙하면서도 낯선 느낌이 들었어요. 한국의 습한 여름 공기, 사람들의 빠른 걸음걸이, 그리고 어디서나 들려오는 한국어. 아들들의 집에서 며칠을 보내고 압구정동 근처도 방문했습니다. 36년을 살았던 아파트 단지 앞에 서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여기 많이 바뀌었네. 남편이 말했습니다. 네, 새 아파트도 많이 생기고 카페도 더 많아졌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예전 같으면 부러웠을 서울의 편리함과 세련됨이 이제는 그저 관찰의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저희의 마음은 이미 뉴질랜드의 고요한 시골집을 향해 있었어요.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비슷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30년 지기 친구들과 압구정 카페에서 만났을 때 그들은 저희의 근황에 놀라워했어요. 영희야, 너 정말 달라 보인다. 얼굴에 생기가 돌아. 미경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확실히 요즘엔 스트레스가 많이 줄었어. 매일 아침 산책하고 텃밭도 가꾸고 이웃들과 어울리면서 살고 있거든. 그래도 불편한 점이 많지 않아? 언어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다르고. 다른 친구 혜숙이가 물었어요. 물론 처음에는 힘들었지. 하지만 사람은 적응하는 동물인가 봐. 오히려 새로운 것을 배우는 재미에 푹 빠져 있어. 친구들은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지만 몇몇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나도 용기가 있다면 그런 선택을 해볼 수 있을까? 한국에서 3주를 보낸 후 뉴질랜드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올랐을 때 남편과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집에 가는 거네요. 제가 말했어요. 그래, 이제 그곳이 우리의 진짜 집이야.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저희는 완전히 이곳 생활에 적응했어요. 이제 영어로 기본적인 대화는 문제없이 할 수 있고 마을에서는 꽤 유명한 한국인 부부가 되었습니다. 텃밭은 더 넓어졌고 한국에서 가져온 고추와 깻잎 씨앗도 잘 자라고 있어요. 데이비드와 마가렛은 물론 더 많은 현지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주말에는 종종 퀸스타운 한인회 모임에 참석하고 한국에서 온 젊은 워킹홀리데이 친구들에게 집에서 기른 채소도 나눠주곤 해요. 남편의 건강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과 정원 가꾸기, 스트레스 없는 생활 덕분인지 혈압약 용량도 줄었어요. 의사가 그러더라고. 내 심장이 훨씬 건강해졌대. 아마 이 맑은 공기와 평화로운 생활 덕분일 거야. 저도 서울에서는 몰랐던 새로운 취미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수채화 그리기예요. 커뮤니티 센터의 미술 수업에서 시작한 취미였는데 이제는 매주 목요일마다 마을 주변의 풍경을 그리러 나갑니다. 제 그림 몇 점은 마을 카페에 전시되기도 했어요.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당신 그림 정말 좋아졌어요. 이제 진짜 화가 같아. 남편이 칭찬해 주었습니다. 과찬이세요? 그냥 즐기는 거예요. 그림 그리는 동안에는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그런데 사실 모든 것이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가끔은 한국 음식이 그립고 특히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는 가족들이 보고 싶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는 화상통화로 한국에 있는 가족들과 연결하고 퀸스타운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로 한식을 해먹으며 향수를 달랩니다. 또 하나의 어려움은 나이가 들수록 더 자주 찾게 되는 병원 문제였어요. 언어 장벽은 여전히 존재했고 특히 복잡한 의료 용어를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병원에 갈 때마다 미리 준비를 했어요. 증상을 영어로 적어가고 필요하다면 퀸스타운 한인회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런 작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의 삶은 저희에게 제2의 인생을 선물해 주었어요.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도전을 하며 살고 있으니까요. 서울에서는 70대가 되면 삶이 점점 좁아진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넓어졌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이제야 실감이 나요. 얼마 전에는 마을의 초등학교에서 한국 문화를 소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아이들 앞에서 한글의 과학적 원리와 한국의 전래동화를 영어로 설명하는 제 모습을 상상이나 해봤겠어요. 정 선생님, 호랑이와 감 이야기가 정말 멋졌어요. 다음 달에도 또 와주실 수 있나요? 선생님의 부탁에 저는 기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이들의 호기심 어린 눈빛이 너무 예뻤거든요. 남편도 지역 커뮤니티에서 자신만의 역할을 찾았습니다. 그는 평생 기업에서 일한 경험을 살려 지역 청년 창업자들에게 멘토링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 멘토링한 청년이 IT 스타트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내 경험이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니까. 남편이 걱정스레 말했을 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업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을 거예요. 당신의 경험은 분명 그 청년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당신도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고요. 3년이 흐른 지금 저희는 뉴질랜드 영주권 신청 자격이 생겼어요. 처음에는 2년 거주 비자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이곳에 영구적으로 머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남편이 물었습니다. 영희야, 정말 여기서 남은 생을 보내고 싶어?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산과 초원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네, 여기가 좋아요. 물론 한국도 그립고 자주 방문하고 싶지만 이곳이 우리의 진짜 집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래. 우리 인생의 마지막 장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은 몰랐어. 그리고 올해 초 저희에게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바로 이웃 마을에 사는 젊은 한국인 부부였습니다. 30대 중반의 이 부부는 저희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어 한국에서의 안정된 직장을 정리하고 뉴질랜드로 이주했다고 했어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70대에 이런 도전을 하셨다니. 저희는 훨씬 젊은데도 망설였거든요. 남자분이 말했을 때 저는 그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이는 그저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과 도전 정신이죠. 그것만 있다면 언제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어요. 그렇게 저희는 이제 젊은 한국인들에게 영감을 주는 롤모델이 되었습니다.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서울 강남 아파트를 팔고 뉴질랜드 시골로 향했던 70대 노부부가 이곳에서 제2의 인생을 살며 다른 이들에게 용기를 주게 될 줄을. 오늘 아침에도 저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정원을 바라보았어요. 남편은 아직 자고 있었고 창밖으로는 안개가 피어오르는 산맥이 보였습니다. 커피 한 잔을 들고 테라스에 앉았을 때 문득 서울에서의 삶이 머나먼 이야기처럼 느껴졌어요. 마치 다른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요. 그때 남편이 나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아침부터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 그냥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거리상으로도 그렇고 인생의 여정으로도요. 남편은 제 손을 잡았어요. 후회는 없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요. 오히려 더 일찍 이런 선택을 하지 않은 것이 아쉬울 정도예요. 남편이 웃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운이 좋아. 많은 사람들이 평생 안전지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잖아. 하지만 우리는 73세와 75세에 모험을 시작했고 그것이 우리 인생 최고의 결정이 되었어. 저는 남편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어요. 우리의 인생 2막이 1막보다 더 풍요롭고 아름답네요. 그래, 영희야. 아직 3막도 남아있어. 앞으로 우리가 또 어떤 모험을 하게 될지 누가 알겠어? 남편의 말에 저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설마 80대에 또 다른 나라로 이주하자는 건 아니겠죠? 왜 안 돼? 호주도 좋다던데. 우리는 함께 웃으며 아침 햇살을 맞았습니다.
앞으로의 날들이 어떨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삶은 언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이는 그저 숫자일 뿐 진정한 젊음은 호기심과 도전 정신에서 오는 것이니까요. 저희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와 영감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제가 이 사연을 나누는 이유입니다. 인생에는 정해진 각본이 없어요. 언제든 새로운 페이지를 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70대에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뒤로하고 지구 반대편 뉴질랜드 시골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저희 부부의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